네, 바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우리 GL그룹 사장님들 너무 사랑하나 봐요. 네, 항상 욕심이 앞서서 좀 준비를 많이 해요,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션. 네, 첫 번째 1차 점막을 정상화시키는 부분이겠죠. 뭐니 해도 우리는 이 점막이 1차적으로 이런 중금속들을 이제 막아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점막은 아까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미터라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는 점막이 막아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작아진 것들, 초미세먼지 10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것들은 점막이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일단 큰 거라도 일단은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는 점막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독소를 배출해내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제가 첫 번째 우리는 이 그 중금속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그 피부로도 들어오거든요. 피부로도 못 들어온다고 생각했잖아요. 피부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중금속 같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 피부를 직접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눈, 결막. 그래서 결막염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기관지염.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코로 호흡을 한다 하지만 입으로도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강으로도 굉장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점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점막을 1차 점막을 얼마만큼 내가 건강하게 해주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을 이제 뭐 체외로 소변이나 대변으로도 배출은 시키겠지만 그래도 남는 것들은 모발로 가요. 그래서 모발로 가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중금속 검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발에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겨울이 되면 이게 정전기가 잘 일어나요.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데 왜 정전기가 잘 일어나냐면 조금 전에 말한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은 프리레디칼이라고 아까 제가 5번에 있었잖아요. 이 프리레디칼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전자가 안정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가 불안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철분 같은 경우 철분이 2 플러스 2가거든요. 그게 안정적인 철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산화철 같은 경우는 3가예요. 그러니까 얘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것들은 어떤 몸에서 상황을 일으키냐면 자기가 불안정하니까 자꾸 뭔가를 자기가 안정을 취하려고 뭔가를 자꾸 당겨오는 거예요. 어디서 뺏어오는 거죠. 깡패같이. 예. 막 이제 좌충우돌 여기서 싸움 걸고 저기 싸움 걸고 하면서 막 난장판을 벌리고 있는 게 프리레디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발에 쌓이게 되면 얘들이 전자를 내면서 정전기라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메나테크에서 샴푸, 컨디셔너 나오잖아요. 저는 아침에도 컨디셔너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디워시로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안에 글리코가 들어있잖아요. 글리코가 들어있잖아요.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머리 감고 나면 젖었을 때 앰프리존 손바닥에 살짝 해서 머리를 바르거든요. 앰프리존에도 글리코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치약이 있잖아요. 치약에 글리코가 들어있잖아요. 내 이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다음 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처음부터 내 피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스킨케어 제품들이 다 글리코가 들어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원리들을 알면, 우리 글리코가 내 몸을 아까 미세먼지나 이걸 1차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하는데 이 점막이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이 점막이 탄탄하게 되어 있을 때는 10마이크로 이상은 이 점막이 막아낸다.
일단 그 정도라도 막아내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점막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10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것들도 내 피부 안으로, 내 세포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와 버리면 그게 내 세포에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세포막을 뚫고 들어와서 이 염색체까지 또 핵까지 DNA까지 망가뜨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유전병까지 일어나게 되는, 돌연변이로 유전까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미세먼지 하면 폐가 나쁠 거라는 걸 생각은 해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공격을 받는 건 폐는 맞거든요. 피부랑 폐가 맞는데, 이 폐를 보면 폐의 제일 끝단에 보면은 폐포가 있어요. 폐포. 예, 이 폐포가 제일 밑에 조금 동그랗게 주머니처럼, 풍선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게 이 폐포인데요. 우리는 호흡을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죽어요, 호흡을 안 하면. 네, 그 정도로 호흡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호흡을 할 때 내 몸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게 이 폐포가 호흡을 하면서 되는데, 이때 숨을 들이마실 때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같이 혈액으로 들어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얘들이. 이게 이제 폐에 침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기관지염,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폐가 많이 약해진 상황도 있겠지만 요즘은 독감이 한번 걸려도 굉장히 심하게 독감을 해요.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COPD라고 하는 이 질병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다 이 기관지나 폐포가 직접적으로 중금속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있는 중금속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이게 우리 이제 혈액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혈액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전신을 이제 돌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이 미세먼지가 들어올 때 폐로부터 들어오게 되지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게요. 얘가 초미세먼지가 뇌로도 가는 거예요. 아까 뇌도 반짝반짝 그 형광 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 거 봤었잖아요. 뇌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코로 들어간 이 초미세먼지가 후각신경구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코 상피세포에서 또 영향을, 코에 들어오는 이 미세먼지들이 여기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염증이 뇌로 또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폐에 있는 이 염증이 또 바로 뇌로도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뇌에 굉장히 치명적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 그 다음에 치매, 파킨슨,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은 날은요, 파킨슨 환자들도 늘어나거든요. 많이 노출되신 분들이 파킨슨 올라가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그 다음에 자살률도 올라가고요. ADHD 마찬가지고요. 자폐의 스펙트럼도 이 중금속에 의한, 미세먼지에 있는 중금속으로 인한 영향도 있다라고도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뇌에서 호르몬 밸런스, 이 그 내분비 물질들의 밸런스 자체를 깨버리는 부분들이 이 중금속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뇌에 너무 많이 침착이 된다는 거예요. 지방에 침착이 되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산화철이 공기 중에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뇌의 전두엽에 침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착이 되어 있으니까 두통도 일어나고, 우리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고 컴퓨터에도 굉장히 오래 앉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전자파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중금속, 철 같은 중금속이랑 이 전자파가 만나게 되니까 이 같이 또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뇌에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하는 역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아까 호흡을 하면서 바로 혈액으로 투입이 됐잖아요. 그 혈액은 심장을 통해서 바로 또 전신으로 이 혈액이 가버리는 거예요. 걸러내지 못하고 전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심장을 가니까 아까 심장 제가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이 심장에서 이 심장이 자동적으로 불수의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은 계속 자가 발전하면서 움직여야지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데 이 중금속들이 심장에 가서 그 발전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심정지라는 부분들도까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전신을 돌면서 그 동맥을 통해서 전신을 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몸은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전으로 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이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서는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이 대식세포가 얘들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얘를 없애려고 하는 기전인 거죠. 근데 이 대식세포가 얘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때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들을 없애는 과정 속에서 이 염증 물질이라는 게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에 염증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혈액이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내 몸의 전신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혈액이 끈끈해서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내 모든 조직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만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세포가 병들어가게 되는 또 원인 제공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염증 물질들과 함께 이 부분들이 전신으로 돌게 됩니다. 우리 혈관은 지구 2바퀴 반 이상을 돌 수 있는 정도로 전신이 이렇게 내 모든 조직 세포에 이 혈액이 공급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내 몸에 이 세포가 혈관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혈액이 제대로 이제 그 배출이 되고 또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운반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금속은 내 그 혈관 내피 세포에 있는 이 당사슬층을 직접적으로 이 망가뜨리는 역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염증 물질들이라는 이 부분들이 혈관 속에 계속 있으면서 이 또 글리칸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 글리칸을 또 망가뜨리는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혈관만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모세혈관이 거의 이제 큰 혈관들보다는 모세혈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각각의 모세혈관들이 거의 혈액의 60%가 모세혈관에 분포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혈관을 적혈구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적혈구가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적혈구 표면에도 이 당사슬 글리칸이 빼곡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빼곡하게 있어야지 이 적혈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해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적혈구는 때로는 모세혈관보다 적혈구가 더 큰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적혈구 크기보다 모세혈관의 그 넓이가 더 좁은 모세혈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좁은 모세혈관을 적혈구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 몸에 신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적혈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접어지는 거예요. 접어져서 얘가 그 모세혈관을 좁은 모세혈관을 살짝 잘 포개어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변형 능력이거든요. 근데 적혈구에 이 글리칸이 부족하게 되면 이 변형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좁은 그 모세혈관을 적혈구가 못 지나가서 거기 막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이제 혈관에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 깨진 이 부분들이 적혈구들이 응집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적혈구는 이렇게 맑게 있어야 되는데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막히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피부린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 혈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전신으로 혈관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전신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혈관에 여러 가지 동맥경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이 혈관의 당사슬이 파괴되는 동시에 피딱지들이 함께 생기면서 우리 혈관계가 전신으로 무너지면서 뇌로 또 심장으로 말초혈관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죠. 여러 개 지금 혈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골수거든요. 뼈에서 이제 골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조혈. 아까 제가 조혈이라는 단어, 굉장히 짧은 단어 하나지만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의 뼈는 단순히 뼈가 아니에요. 우리의 뼈는 단순히 내가 뭐 골절만 안 되면 다행이야, 이 개념이 아니고요. 이 뼈에서는요, 골수를 만들어내고요. 이 뼈에서는요, 혈액을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조혈모세포라고, 줄기세포잖아요.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분화가 되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우리 몸에 혈구들을 만들어내고요. 요걸 조금 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혈관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조혈모세포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NK세포, T임파구, B임파구, 면역을 담당하는 이 임파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적혈구부터 시작해서 혈소판,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는 게 이 골수에서 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고 하면 글리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글리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글리칸이 이 골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이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정작용을 하는 게 글리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리칸이 줄기세포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그 부분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또다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임팩트 플러스. 예. 이렇게 골수를 만들어낼 때요, 비타민 B군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특히 비타민 B12랑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작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철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미노산도 들어있잖아요. 아연도 들어있거든요. 임팩트 플러스가 그냥 뭐 우리가 에너지를 좀 내는, 활력을 내는 그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 골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임팩트 플러스인 거예요. 면역과 관련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수 같은 건 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자 검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뼈에 칼슘 유실량이 많고 뼈 상태가 안 좋고 할 때 제가 항상 조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칼슘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반드시 뼈에 그 콜라겐도 충분히 들어있어야 되고, 이 뼈에서 골수가 제대로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영양들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종합 영양이 제대로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골수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또 많이 권유드리는 제품이 트루플래닛이. 예, 트루플래닛이 한 끼 필요한 영양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루플래닛이 제가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늘 꼭 먹어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트루플래닛이거든요. 이게 골수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나테크의 제품이 우리의 생명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강의를 제품을 먹고 해도 어떤 분들은 나 엄청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뿐이지, 내 몸은, 글리칸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런 곳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골수가 하는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줄기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줄기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글리칸이 제대로만 들어간다면 우리 몸의 모든 면역세포부터 시작해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이 부분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게 내 면역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면역과, 이 골수의 상태가 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미세먼지로부터 들어오는 이 중금속들이 미네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 이런 미네랄 있잖아요. 이 미네랄하고 분자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서로 경쟁 작용을 해요. 아까 제 깡패처럼 이 여기저기 자꾸만 싸움을 건다고 했잖아요. 칼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 납이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칼슘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미네랄이 너무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그래서 제가 한 끼 보통 쉐이크를 마실 때 트루플레니쉬에다가 오소린에다가 그 뉴트리베루스 꼭 넣어서 먹거든요. 거기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카탈리스도 또 먹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이 중금속의 상태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들이 내 미네랄이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내 몸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보충해주는 미네랄이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그 미네랄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중금속들이 붙어가지고 얘들이 거기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뭐 해계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뉴트리베루스라든지 비타민,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정말 좋은 비타민 미네랄들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몸에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게 바로 중금속과 미네랄 간의 경쟁작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카드뮴이라는 거는 아연과 칼슘과 같이 경쟁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나비는 칼슘과 철과 또 경쟁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는 셀레늄과 경쟁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중금속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 저 부분들을 내가 그 제대로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있는 우리 메나테크 제품 같은 경우는 인지에서 받아들이는 작동이 있기 때문에 이 중금속이 그 자리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글리코가 없기 때문에 얘들이 먹어도 이 중금속과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메나테크의 이 제품력과 과학과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 기술하고는 진짜 이렇게 너무 깊이 연구해서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중금속의 독성과 이런 친구들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얘기를 조금 했는데 알루미늄은 경금속이거든요. 경금속이지만 우리가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옛날 추억으로 뭐 그 무슨 냄비예요? 네, 그런 냄비에다 라면 끓여 먹고 도시락도 옛날 도시락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캔 이런 부분들 알루미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재미라도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진짜 추억하지 마시고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린 그것을 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몸은 진짜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비타민 미네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역할로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태아 부분입니다. 임산부들. 예, 어른들은 근육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생아나 아이들은요, 근육의 비율보다 지방의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호흡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기침을 한다라는 이 부분은 그냥 쉽게 기침이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의 힘으로 기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힘이 없으면 그 결론적으로 나중에 노인들이 폐렴에 걸리면 돌아가시는 부분들이 그 염증들을 배출만 하면 되는데 이 들어있는 이 염증들을 배출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기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근육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성들과 아이들이 근육이 약해요. 그래서 치명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성들과 아이들이. 그래서 폐 부분은 아이들에게 되게 안 좋아요. 이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신생아, 그러니까 태아 같은 경우도 엄마에게 있는 이 중금속들이 태아에게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100배의 중금속의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저는 이 부분에서 엄마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요, 아이를 놓기 전에 반드시 클린을 하시고, 예, 반드시 클린을 하시고 임신을 하시기를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나의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임신도 제대로 안 되고요. 요즘 그 임신 그 난임이 되게 많잖아요. 난임도 많고, 그 임신이 됐지만 착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다 태반이나 이런 곳에 중금속이 오염이 되면 착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임신이 유지되지 않고 유산이 되고 사산이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이유들이 이 중금속의 오염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 계시면은 결혼할 때 클린 시켜서 사위, 뭐 딸,
뭐 아들 며느리 다 클린시켜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건강한 아이를 탄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태아하고 이 태아의 신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뇌에 이 기름 지방이 많다 보니까 이 태아, 그 다음에 태어나서 3세까지는 이 뇌 분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어른들은 이미 다 컸지만 이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뇌 분화가 되게 많이 일어날 때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로 인한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래서 아이들 목욕시킬 때 다른 거 향기 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그 바디워시, 그 바디 클렌저로 아이들 그냥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씻기면 되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도 치약, 어린이 치약 쓰지 말고 우리 치약 조금만 묻혀서 입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앰프리존 퍼미드로 아이들 발라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이들을 지키는 거고 또 아이들 건강을 지켜내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장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그 호흡기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또는 우리 음식물들을 통해서 중금속들이 들어가게 되면 튼튼한 점막에서 뭐 위에서부터 장을 통해서 대장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점막이 튼튼하면은 우리 부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지켜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변으로 배출될 때도 방광 같은 경우도 점막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은 방광을 통해서도 이 중금속들이 그 체내로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막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없이 들어온 초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내 환경도 나쁘게 만들어요. 장내 미생물들을 망가뜨리면서 그 나쁜 미생물들이 뿜어내는 그 분비 물질로 인해 가지고 장누수가 생기게 되고요. 장누수로 인해서 이 독소들이 또 내 전신을 돌게 되는, 그래서 전신의 질환을 일으키는 그 주범이, 장누수를 일으키는 또 주범 중에 하나가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그 역할들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이 장누수를 통해서 새는 장증후군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폴과 에이브로토스 분은 우리의 세포의 점막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세포를 그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엠브로토스, 만나폴이 그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엠브로토스와 만나폴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에서 이 8가지를 찾아냈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특허 조성물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엠브로토스, 만나폴은 여러 가지 특허 성분들이, 만나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허 성분들이 함께 있는데요. 그 정말 놀라운 특허 성분들, 만나폴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는 계시지만 이 엠브로토스 안에 있는 또 놀라운 또 특허 성분들을 조금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로가드라고 하는 이 성분인데요. 이것도 메나테크만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글리코 원료입니다. 이거는 그 낙엽송 추출물이고요. 아라비노 갈락탄이라는 건데, 얘가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엠브로토스를 많이 먹어도 장내 환경이 나쁘면 흡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흡수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엠브로토스 먹을 때 GI 프로밸런스를 같이 먹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장내 환경을 좋게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엠브로가드라는 이 제품, 이 성분이 그 엠브로토스 라이프 안에 들어있어서 프리바이오틱스까지의 영향을 끼치고 또 염증 물질들을 또 없애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고요. 안정화된 쌀겨에 있는 라이스브레인 파이버, 요 부분들이 또 이제 엠브로토스 안에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작동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펙틴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알로에 펙틴도 들어가 있고요. 그 MCP라고 해서 감귤에 들어있는 이 펙틴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펙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이 해독 작용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아까 제가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펙틴이라는 성분이 그런 중금속들을 흡착해서 배출을 하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메나베어스에 이 펙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가 정말 과학하는 회사가 놀랍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의 그 근육이 아직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기침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런 중금속들이 폐에 있더라도 이걸 빼내는 능력이 어른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메나베어즈에는요, 이 팩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호흡기를 도와주는 이 중금속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메나베어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독작용을 하는 이 부분들이 이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알긴산, 요것도 킬레이션 역할을 합니다. 얘도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흡착해서 빼내는 또 역할들을 이 성분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좀 먹으면 좋을까? 단연코 만나폴 엠브루토스 라이프는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 몸을 글리칸으로 탄탄하게 무장만 시켜 놓으면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배출시킬 수 있고, 비타민 미네랄을 먹는다 하더라도 얘들을 제자리에 그 중금속인지 비타민 미네랄인지 인지해서 중금속은 내 몸에 흡착하지 않고 우리의 그 미네랄들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택배 역할에 주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폴과 엠브루토스 라이프는 기본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오소린, 모든 거에 우리 모든 기관의 그 어떤 구성 성분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트루퓨어, 예, 간을 해독하면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잖아요. 해독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GI 프로 밸런스, 요거를 저는 면역수라고 표현을 하고, 저도 제일 즐겨 먹는 물이 바로 이 면역수로 제가 먹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먹게 되면 이제 면역도 올라가고 근육과 조직이 효율적으로 잘 되면서 결론은 간을 해독하게 되면서 미세먼지, 독소, 중금속 배출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엠브루토스 만나폴은 베이스로 되면서 오소린에다가 임팩트 플러스, 예, 임팩트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임팩트 플러스 저도 사실 하루에 뭐 한 3개는 먹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임팩트 플러스인데요. 특히 여성 아이들, 여자 아이들, 그 생리를 시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임팩트 플러스와 함께 이제 제품을 먹여주시면은 훨씬, 예, 빈혈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에너지를 내는 건 물론이지만 결국은 면역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드시면 좋을 만한 거, 엠브루토스 AO. 네, 정말 AO 너무 좋죠. 아까 중금속이 직접적으로 글리칸을 파괴시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얘가 그 글리칸을 파괴시키면서 염증 물질들을 내면서 모든 주변 환경 조직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그로부터 보호를 하는 부분들이 이 AU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탄력도, 그 다음에 염증 물질과 세포를 보호하는 부분들로 보시면 되고요. 카탈리스트. 예, 카탈리스트는 너무 중요해요. 저도 가장 또 먼저 권유드리는 부분이 먹기 쉬운 카탈리스트를 먼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중금속으로 인해서 부족해질 수 있는 우리 미네랄을 충분히 보완해주고, 이 그 카탈리스트는 하루에 6알로 돼 있잖아요. 더 드셔도 돼요. 네, 하루에 12알 드셔도 되고요. 3알 해서 하루 그렇게 3번 드셔도 되고요.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중금속이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얘를 없애려고 할 때 염증 물질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염증 물질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오메가3. 염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오메가3 메가요법을 해서 그냥 한 통을 하루에 10알씩 해가지고요. 한 6일 만에 그냥 다 드셔도 되거든요. 메가요법 하셔도. 그래서 염증을 빨리 좀 배출할 수 있도록 오메가3. 그 다음에 메나시. 첫 번째가 점막이었잖아요. 점막이기 때문에 점막을 보호하는 메나시. 특히 지금 요즘 겨울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분 공급 굉장히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 습도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점막이 마를 수가 있어요.
점막이 마르면은 이 균들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포로 바로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첫 번째 점막을 충분하게 형성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겨울에는 굉장히 이 점막이 말라져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물을 달고 지내셔야 되고요. 이때 메나C가 점막을 보호하는 데 함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좋아하는 메나부. 네. 스마트 500 하면 매달 오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요. 네, 메나부 비타민 C가 항산화 역할도 하고요. 이 비타민 C는 또 골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면역에 직접적으로 관여도 하고요. 미세혈관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OSP는 제가 아까 엠브로토스와 함께 AO랑 또 카탈리스트 거기에다가 생리활성 물질인 플러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OSP 같이 드시면 굉장히 이제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만나풀은요, 이 제품은 우리가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만나풀은 알로에베라가 경작되는 그곳에는요, 탄소 배출량 제로예요. 탄소 배출량 제로인 친환경에서 자라나고 있고요. 이거는 자르고 나면 바로 수작업으로 들어가서 알로에이스 만난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만나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화학비료나 농약 쓰지 않고요. 미생물로 다 이 바이러스나 해충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 만난, 아까 에이스 만난 빌 메가넬리 박사님이 에이스 만난 최초로 이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이 에이스 만난은 알로에베라 잎의 그 일부에 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게 아까 이게 햇볕과 공기에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자르는 순간부터 이 에이스 만나는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분자 안정화시켜서 우리가 이 에이스 만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에이스 만난이 170만 달톤은 되어야지, 이게 100만 달톤은 넘어가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항염과 여러 가지 작동들을 할 수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만노즈 성분은 에이스 만난이 아니죠.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알로에베라 겔은 거의 40만 달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금방 말했던 그런 모든 글리칸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170만 달톤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만노즈라는 성분과 에이스 만난의 만노즈라는 성분과 함께 다른 성분들과 함께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이렇게 저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은 자꾸만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또 통에 하루에 이렇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꼼꼼하신 분들이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권장량이라는 게 있고요, 최적 복용량이라는 게 있고요, 치료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대 질병에 걸리신 분들한테는 메가요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치료 용량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타민 C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비타민 C 하루 그냥 보통 100을 먹으면 그냥 권장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적 복용량으로 보면 500에서 3000인 거예요. 근데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비타민C 주사를 맞거나 할 때는, 치료 용량으로 들어갈 때는 요렇게 1000에서 2만까지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비타민C 하나를 예를 들어도 이게 권장량과 최적 복용량과 치료 용량이라는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내 몸을 좀 더 글리칸이 부족한 상태면은 빨리빨리 채워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충분히 먹어주는 게 좋은데요. 우리에게 이제 12월 15일부터 평소에는 제대로 마음껏 못 먹었는데, 이때 회사가 저희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잖아요. 선물처럼 주어지고, 이때 싸게 구매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드시라고 이렇게 프로모션이 일어납니다. 엠브로토스부터 시작해서 만나풀 또 섞여 있는 이 부분들이 금액의 혜택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이 부분들 전달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엠브로토스 프로모션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